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자, 오늘 셀비온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셀비온 차티스트를 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영상을 좀 찍어 드렸었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 날짜까지는 대응을 섣부르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반등할 수 있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 종목이고, 사실상 그 일정이 되기 전까지는 얘네가 굳이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들어가서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런 하락을 막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속임수 양봉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마이너스 3% 5% 이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가에서 제대로 된 추가 매수 대응을 하고 나서 우리가 급등 일정을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상 이제 아무거나 좀 눌러서 보게 되면은, 이건 어제 찍은 영상이죠. 아무거나 보게 되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영상에서도 자, 여러분들이 10% 20% 반등이 나와서는 죽어도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속아서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도 인증하면서 말씀드렸고, 뭐 당연히 이렇게 오랜만에 막 빨간불이 나오면은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설레고 여기서 막 나도 모르게 추격 매수를 하고 이런 거 이해를 하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에 오늘은 또 신저가에 도달을 했어요. 13,260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29,450원에 있던 게 13,260원을 갔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안 빠지겠지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요즘 패턴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런 애들 보세요. 19,000원에 있던 게 7,590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 24,000원에 있던 게 만원까지. 이런 애들은 그래도 양호해. 자, 이런 애들 보세요. 32,000원에 있던 게 만원까지 내려갔어. 아직도 지금 제대로 된 반등이 여기서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도 뭐 빌빌거리고 있단 말이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29,000원에 있던 게 지금 7,730원. 즉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해서 대응을 했다가는, 여러분들도 지금 29,000원에 있던 게 추후에 막 7,000원, 8,000원에 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가 뭘까? 얘네는 변동성이 큰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명확한 이유가 뭐예요? 이 윗구간, 아래 구간에 매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최소 몇 년이 됐잖아. 이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물려있는 개인들이 진득하니 물려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이 막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도 가다가 멈춰. 여기 장기 매물들이 여기만 오면 팔려고 드글드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고가를 굉장히 가기가 어렵지만, 이런 신규 상장주는 몇 년간 물린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갈 때 겁나게 잘 올라가요. 반등이 나올 때도 굉장히 잘 나와. 근데 대신에 하락이 나올 때도 여기 이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버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잠깐 반등이 나온다 해서 이런 흐름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신규 상장주를 대응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섣부른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 자, 다른 종목도 매한가지이지만 얘는 변동성이 특히나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추가 매수를 하거나 뇌동매매를 추격 매수하다 보면은 정말로 손실을 대폭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드렸던 브리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자, 금일 신규 상장주가 대체적으로 급증이 나오는데, 얘네가 진짜 뭐 한날 한시에 다들 호재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신규 상장주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2024년 하반기 상장주입니다. 겁나 빨개. 13%, 11%, 9%, 8%, 8%, 막 7% 답은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막 좋은 호재가 나와서 그래요? 아니죠.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마치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반영하면서 오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그만큼 그동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버행 우려가 해소가 된 상태이고, 이런 와중에 장기간 물려있는 아까처럼 위에 이제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 좀만 사도 팍 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단타치기 딱 좋은 여건이라 들어왔다가 찍먹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주의하셔야 돼?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대로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물론 나는 마이너스 3%, 5%밖에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나오면 돼.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최소 거래량이 터진 여기 아니면 정말 상장 당일에서 막 올라갈 때 추격하신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단가는 우리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이상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고 이만큼 반등 나와서 탈출이 가능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가 정말로 이런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타이밍에 제대로 좀 일정에 맞춰서 추가 매수 대응도 하고 고가 매도 대응도 하고 나오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찍었었죠. 이거 제가 처음 찍었던 22일도 말씀드렸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다가 쭉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영상 찍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따라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어. 그리고 오늘 어땠어? 오늘 싹 다 반납을 했어. 이 이상으로 하락을 했죠. 대표적으로 비슷한 종목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아이언 디바이스. 자, 이런 구간에서 양봉 나와서 속아서 추가 매수했더니 어떻게 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추가적으로 반의 반토막을 보고 있을 것이고 차익 커뮤니케이션 얘도 동일하죠. 이 종목도 이렇게 양봉 나와서 속아가지고 샀으면은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비중까지 물리고 하락폭을 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첫째도 둘째도 섣부른 대응 금지 무조건 이 셀비온이라는 종목은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15일짜리도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얘 일정이 어떻게 있냐면 15일짜리 있고 그리고 1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이때 반등이 가장 강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반등이 가장 강한 이유는 제가 뒤이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 반등은 15일짜리가 맞아요. 자, 우리 계산을 해볼게요. 10월 16일에 상장을 했어. 자, 그러면은 얘네가 팔 수 있는 날짜가 언제예요? 30, 31일부터 팔 수가 있어. 권리 공매도 때문에 애초에 보호해수 세력들은 우리 1, 2거래일 전부터 미리 팔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개입하는 우리 세력들, 이 제3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보호해수 세력들이 만들어낸 반등을 이용해서 이 반등이 정말 빡세게 나왔을 때 팔고 나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물량은 언제 나와? 3, 4거래일 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보호해수 세력이 팔 수 있는 날 3, 4거래일 뒤로 돌리면 24일. 그래서 이날 반등이 나오고 이날 얘네가 매도하고 여기서도 매도를 하고 나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반등은 또 언제가 돼요? 다음 반등은 11월 16일에서 우리 제3의 물량을 고려했을 때 그럼 우리 16일이 이제 18일부터 팔 수 있으니까 대충 11일 정도부터 반등이 빡세게 나왔다가 다시금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말 집중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흐름이 이따구로 흘러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날짜 전에 맞춰서 딱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진짜 몇 명 안 될 거예요. 오늘 산 사람들만 수익 중이겠지. 대부분 계좌에 마이너스 2, 30%가 무조건적으로 찍혀 있단 말이야. 자, 이런 분들은 이 종목을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셀비온에 대해서 네이버에다가 굉장히 막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막 셀비온 호재부터 시작해서 뭐 셀비온 악재가 뭐가 있는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래서 무슨 일정이 있는지 막 검색을 하시는데 이걸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들 우리 1년이 안 된 이런 신규 상장주를 대응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종목을 매매할 때처럼 막 기술적 분석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막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무슨 호재가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통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자, 우리 신규 상장주는 반등이 나오는 일정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그것도 날짜가 애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내가 진짜 잘못 사서 29,000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도 수익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도대체 왜 반등이 나오고 이 일정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중요한 거 언제고 이게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탈출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좀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도대체 왜 이렇게 자빠지는 거야? 언제까지 빠지는 거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좀 예방 주사를 놔드릴게요. 얘는 당분간은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일정까지는 아직 기간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전제 조건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정은 언제고 이 뒤이어서 제가 좀 자세히 짚어드릴 거기 때문에 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지, 당분간은 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우리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지금 벌써 이만큼이나 돼요. 얼핏 봐도 그냥 2, 30개가 딱 봐도 너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1년에 이제 막 몇 개만 상장을 해서 여기에 관심을 팍 쏠려야 되는데, 하반기에만 이렇게 수십 개 종목이 상장하다 보니까 이 수급과 관심이 다 이렇게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러다 보니까 갈 종목은 못 가고 떨어질 종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애초에 불리한 입지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신규 상장주, 이 초반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의 요인이 있잖아. 첫 번째는 미확약 물량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확약 물량은 뭐고 보호예수 물량은 뭐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왜냐면은 이게 또 내가 막 네이버에 뭔지 찾아보게 되면은 쓸데없는 내용도 많고 굉장히 막 헷갈리게 설명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미확약 물량은 말 그대로 확약이 걸려있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나 뭐 투자 운용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외국인 이런 애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다가 아무런 제약 없이 팔 수가 있는 물량을 뜻해요. 자, 그러면 이 보호예수 물량, 의무보유 확액이라고도 하죠. 이 보호예수 의무보유 확액은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확약이 걸려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기관이나 세력 또는 외국인, 뭐 투자 운용사 이런 애들이 마음대로 팔 수 있지 않은 물량을 뜻해요. 즉, 확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얘네는 일정 시점이 지나야지만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보호회수 물량은 많고 미확약 물량은 적어야지만 초반에 얘가 이렇게 상장을 했을 때 매도 물량으로 터져 나오는 물량들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셀비온의 이제 미확약 물량이랑 보호회수 물량을 봤더니 어때요? 자, 여기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을 보게 되면은 미확약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려 비중의 80%가 확약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상장을 한 순간 이 물량들을 싹 다 얘네가 매도로 던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할까? 상장하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당연히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막 일각에서는 보호회수 물량이 나오면 막 하락을 한다고 하던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보호예수는요, 말 그대로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예요.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보유를 좀 하게끔 얘네한테 장치를 걸어둔 거예요. 왜? 우리 투자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이 막 좋다고 해서 샀는데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얘네가 그냥 들고 있던 물량을 다 던지면 어떻게 돼? 그냥 당연히 주가는 내리꽂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야, 너네는 지금 당장 팔고 싶어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이 물량들을 나눠서 팔 수 있게 해줄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운용사의 물량, 뭐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물량, 연기금 운용사 은행 보험의 물량, 뭐 기타 물량들을 2주, 1개월, 3개월,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중간중간 나눠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팔 수 있게끔 해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주가만 보면은 이게 보호를 받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장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하락이 덜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호 예수는 안 좋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고, 이게 반대로 보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페널티이기 때문에 얘네가 페널티를 그냥 넘어갈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활용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중요한 반등 일정이 돼요. 이게 왜 반등 일정이 돼? 자, 보세요. 지금 2주짜리 있고 1개월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죠. 자, 그런데 당장 2주짜리 애들, 2주가 지나면 팔 수 있는 애들이, 자, 그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주 동안은 참을게 하고 주가를 팔려고 봤더니 어때요? 한때 29,000원까지 갔더니 종목이 지금 막 2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럼 얘네 기분은 어떨까? 당연히 빡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네가 그래, 2주 지났으니까 그냥 팔자. 절대 이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네는 무조건적으로 지들이 팔 수 있는 시점에 맞춰서 어떻게든 반등을 만들어내고 나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얘네가 이때 맞춰서 이 기간 확약을 걸어준 이유도 뭐예요?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뭘 터트려도 터트리려고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지. 얘네가 자선사업가라서 이렇게 보호해서 물량을 걸어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들이 팔 수 있는 시점에 맞춰서 반등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우리도 얘네가 팔 수 있는 시점에 반등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돼요. 즉, 이 2주가 다가오기 직전에, 최대한 이 일정 직전에 추가 매수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 2주짜리 물량이 나오기 직전에 얘네가 또 이 물량들을 뱉으면 당연히 하락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고가 매도까지 하고 나와야겠죠. 자, 근데 2주짜리 물량은 이만큼이고 1개월짜리 물량은 이만큼이고 3개월짜리 물량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비중으로만 봐도 지금 뭐 0.51, 0.45, 14%가 우뚝하니 서 있죠. 자, 그럼 내가 세력이라면, 내가 운용사라면 이 2주짜리, 1개월짜리 물량을 매도를 할 때 공을 들일까요? 아니면은 이 3개월짜리 물량을 매도를 할 때 공을 들일까요? 당연히 3개월짜리 물량을 매도할 때 공을 빡세게 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이 물량도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등이 나오겠지만 보통 이렇게 물량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 3개월짜리 물량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을 좀 나눠서 대응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폭이 얼마 안 커. 마이너스 막 10% 이내야. 이런 분들은 이 2주짜리 뭐 1개월짜리 물량 반등이 나올 때, 얘네가 이 물량을 팔 때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 대응만 잘하면은 순식간에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힘 안 들이고 오히려 비중 싫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올 수 있다. 자, 근데 내가 진짜 상투에 잡았어. 막 29,000원에 잡아서 이미 지금 손실률이 마이너스 막 25%, 30% 가까이 돼. 이런 분들은 반등이 정말 빡세게 나오지 않는 이상, 내가 추가 매수 자금이 정말 넉넉하게 있지 않은 이상 이 평단가를 맞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에 맞춰서 여기 아까 우리 3개월짜리 물량이 많았을 때 이 타이밍을 노리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2주짜리, 1개월짜리 이렇게 물량이 많이 이제 좀 근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두 번의 반등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최근 이제 트렌드를 보니까 이 2주짜리 물량을 안 팔고 갖고 있다가 1개월짜리 물량을 팔 때쯤에 반등을 빡세게 만들어 놓고 같이 합쳐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2주에도 일단 우리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날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2주짜리 먼저 보게 되면 어때요? 얘가 상장이 지금 10월 16일 날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주라는 날짜가 지나면은 10월 30일이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10월 30일 전에는 매도를 끝내놔야겠다 생각을 해야겠죠. 왜? 10월 30일부터는 2주짜리 물량이 풀리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가 그 전에 반등을 만들어 놓고 10월 30일에 팔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게 맞아요. 그쵸? 자, 지금 거래일수로 보면은 23, 24, 25, 28, 29
그쵸? 5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 6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슬슬 30일 전에 매도까지 하려면은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 준비하고 최고점에서 고가 매도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근데 이게 최저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정이 다가와도 한 달짜리 반등을 싸잡아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매도 대응, 매매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점은 어느 정도 거래량을 보고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거래량 어때요? 주가 이렇게 눌리는데도 줄어드는 척 했다가 결국에 오늘도 거래량이 반등이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떨어져도 아직도 팔고 싶은 사람이 어제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추가 매수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 나오겠지.' 하고 좀 추가 매수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섣부르게 대응을 했다간 어느 꼴이 날 수 있냐면요. 최근에 상장했던 애들처럼 이렇게 쭉 지하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 상장했던 애들 꼬라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정말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짜로 상장을 하고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종목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선은 이 2주짜리 1개월짜리 물량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근데 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최저점이 맞는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좀 헷갈린다. 그래서 좀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3415-7739 번호로 셀비온 남겨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7, 80% 수익 중인 이 펩트론처럼 제가 타점을 명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막 유료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당연히 금전적인 요구 막 가입 요구 이런 건 없어요. 저도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걸 무료로 해주시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매수 인증 그리고 막 수익 인증 이런 게 없다면은 당연히 제 영상에 신뢰가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쵸? 뭐 타점을 잡아드리는 게 정말인지 아닌지 막 신뢰가 솔직히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신뢰감을 좀 빠르게 형성을 하고 그만큼 제 채널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이 실시간 소통방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저도 이렇게 수익 인증샷을 받고 많은 분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이 타점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무료로 그냥 시간이 남아들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받고 싶다. 뭐 이렇게 좀 타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3415-7739번 남겨주시면 애초에 우리 구독자님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찍은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좀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타점 받으려면 3415-7739번으로 셀비온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2주짜리도 봐야 되고 1개월짜리도 봐야겠지만 일정이 그렇게 넉넉하게 남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1개월짜리라고 해도 11월 16일이면 어때요? 11월 16일이면 또 거래일수로 치면은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셔서 최대한 언제 매수 타점이 나갈지 모르고 언제 매도 타점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제3의 세력을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10일이라고 치면은 10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헷갈리니까 30일이라고 할게요. 10월 30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내는 것은 웬만한 큰 손들 그리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개인 투자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거를 악이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완전히 저점을 찍었을 때 제3의 세력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도 30일이 됐을 때 이 물량이 풀리면서 하락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0일이 되기 직전에 여기서 얘네가 선수를 치고 나가요. 물량을 매도를 하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하락은 이 제3의 세력의 물량이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보혜수가 풀리는 30일 전부터 이 30일, 2, 3거래일 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도 고려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보호예수 일정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요. 이게 진짜 이렇다고 반등이 나올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증거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그동안 이제 매매를 했던 증거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빨리 가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최근에 상장한 애들이 다 이 모양 이 꼴로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자, 뭘까요? 싹 다 악재가 있어서? 안 좋은 종목이 상장해서? 아니죠. 매수하는 사람보다 매도하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매도하는 이유들이 뭐야? 다 같이 뭐 안 좋은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바로 미확약 물량이 많고 이 보호해수 물량이 일정이 이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셀비온 주가를 대응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쁜지는 아예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얘는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이 바로 보호 예수 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정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우리 방 일단은 라메디텍 있었죠. 자, 라메디텍. 자, 이 종목 같이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좀 물려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대응하고 나서는 오히려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하고 나올 수가 있었죠. 자, 이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아이언 디바이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어. 56,000원에 있던 게 9,600원까지 가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작살이 났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런 종목도 대응을 통해서 수익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면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매도했던 거. 이거는 9월 3일자 매도 시어스 테크놀로지 한번 더 볼게요. 자, 우리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동일하게 차트가 라메디텍이랑 똑같이 생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 탈출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바로 일정 매매. 이 보호예수 일정 매매를 통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정도 36,000원 있던 게 8,800원 갔잖아. 자, 그런데 기다렸다가 일정 맞춰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올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웃긴 게 뭐냐면요. 일정이 한 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정 맞춰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라메디텍도 제가 상당히 여러 번 매도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초반에 대응했던 날짜가 언제였어요? 자, 우리 6월 달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 초반에 제가 아예 대놓고 썸네일에 이 종목 굉장히 여러 번 찍으면서 6월 26일 폭등 확정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요. 자, 우리 내용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26일 검색하면은 자, 우리 언제까지 대응을 끝내놔야 된다? 최소 우리가 26일 전까지 이 선제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 대응하고 최고점에서 고가 매도 대응까지 6월 26일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끝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영상을 찍어드린 날은 6월 21일. 아직 반등이 나오기 전부터 찍어드렸었죠. 자, 그리고 어때요? 라메디텍은 정말로 6월 26일 날 반등이 21%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막 30%, 40% 물려 있었겠어. 이런 분들 이날 시초가에 같이 대응하고 나서 우리 22,500원에 전량 수익 매도하고 기쁘게 수익으로 빠져나왔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대응한 거예요? 얘가 보호예수 물량이 15일짜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15일을 더하면 7월 2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날짜를 6월 2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 우리가 이 공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똑똑해졌고 이제 기관이나 세력들도 이 공시를 모두가 다 같이 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여기에서 만들어주는 반등을 이용해 먹으려는 제3의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 저점에 지들도 따라잡고 있다가 이 보호회수 세력들이 올려놓는 반등에 물량이 풀리기 하루 이틀 전 또는 2, 3일 전에 이 제3의 세력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예수 세력들이 만들어주는 반등도 활용을 해야 되지만 이 제3의 세력들이 뱉어내는 매도 물량까지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 트렌드는 이 제3의 세력 물량이 3, 4거래 전에 나오는 게 트렌드였기 때문에 우리가 3, 4거래 전으로 되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26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6일 전에 최저점에서 추가 매수도 하고 최고점에서 고가 매도 대응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셀비온도 이번에 2주에서 1개월짜리 일정에 맞춰서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겠죠. 자, 물론 지금 상장한 지 5거래일밖에 안 됐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한 달이나 남았네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어마무시한 물량이 풀리면서 당연히 유통 주식수가 많아집니다. 자, 유통 주식수가 많아져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1개월 동안 못 팔고 3개월 동안 못 팔기 때문에 그 안의 사이, 1개월과 이 3개월 안의 사이, 이 구간, 2개월 동안 주가를 어떻게 한다?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올려놔봤자 지들이 못 팔기 때문에 올려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주가는 상당히 침체되고 죽어있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들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통주식 수가 많아지면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두 번째, 기회비용도 낭비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2주짜리 일정, 1개월짜리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 절대로 섣불리 대응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참으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추가적인 손실을 좀 피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면은, 라메디텍 하나만 보면은 사실상 좀 믿음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종목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한싹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물려서 이제 제가 영상을 굉장히 좀 많이 찍었던 종목인데, 11월 그리고 12월, 1월, 2월 여기서 물렸던 분들이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한결같이 답변 드렸죠. 4월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4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대응은 4월에 하셔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 종목은 보호회수 물량, 6개월짜리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기 15월짜리, 1개월짜리, 3개월짜리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보호예수 물량이 없으니까 어때? 주가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지들이 못 팔거든. 6개월이나 지나야지만 팔 수가 있거든. 자, 그런데 6개월이 딱 되니까 어때요? 자, 10월에 상장했으니까 6개월이면 4월이죠. 4월에 주가 미친 듯이 급반등이 나왔다. 6,000원에 있던 게 12,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어. 자, 근데 이때 당시 이 종목 호재가 있었나요? 호재 없었죠. 이슈 있었어? 이슈 없었습니다. 시장 반등했나? 시장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뭐야? 갑자기 막 이슈에 과대 낙폭이니 뭐니 이슈가 쏟아지면서 거래량 미친 듯이 붙고 반등이 나온 이유가 뭐야? 보호해수 세력의 지들이 팔고 나가기 위함입니다. 얘는 싹 팔고 나가니까 어때요? 주가 그대로 흘러내려. 왜 그래요? 어차피 그 다음 보호해수 물량은 1년짜리이기 때문에 얘네가 6개월하고 1년 사이에 주가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신저가를 찍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 1년짜리 물량을 팔아야 되는 이 10월이 오니까 어때요? 얘가 10월 4일 날 상장했기 때문에 10월 4일부터 팔 수가 있었겠죠. 이 주가를 갑자기 미친 듯이 끌어올려 놓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가 권리 공매도로 때리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 시비 물량, 얘네가 팔 수 있는 권리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요. 이틀 전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즉 10월 2일, 이거 거래일수 기준이니까 우리가 9월 30일, 자, 9월 30일부터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던 거예요. 즉, 여기서는 제3의 물량이 나왔고, 제3의 세력 물량이 나왔고, 얘네는 여기서부터 팔고 주가가 다시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셀비온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에 맞춰서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오케이. 이 신규 상장주 일정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자,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해요?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신규 상장주는요,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요. 이 변동성이 큰 이유는 또 뭐야? 위아래에 매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종목은 몇 년 동안 막 물려있는 개미들이 수두룩하고, 몇 년 동안 여기서 바닥에서 들고 있는 개미들이 수두룩해요. 이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수급이 들어와도 어때? 여기서 계속 여기만 오면 판다 하고 대기 타는 개인들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도 이 물량 때문에 쉽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신규 상장주는 여기 위아래가 텅텅텅 비어있단 말이야. 신저가도 잘 가고 신고가도 너무나도 잘 간다. 자, 그래서 같은 날 일정을 보고 대응하신 분들 중에서도 누구는 플러스 2%, 누구는 마이너스 2%, 누구는 플러스 20%가 되는 게 바로 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타점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게 본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막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히 어려운 일인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타점을 좀 받고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3415-7739 번호로 셀비온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반등하나? 하고 여기서 막 추가 매수하려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갑자기 양봉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막 순식간에 막 10% 20% 반등이 나오는 날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꼴 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날 추가 매수하신 분들, 이런 날 양봉에 깊어서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어때요? 추가적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적으로 기술적,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멘탈 잡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걸 알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얼마 매수, 얼마 매도, 최대한 저점, 고점 잡아서 브리핑 진행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라멘디텍 갖고 있던 분들들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3, 40%로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 수익 극대화하고 2, 30%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일정도 잘 맞았지만 기술적인 분석도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셀비온도 완벽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3415-7739 번호로 셀비온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또 셀비온 수익 인증샷을 받기 위해서는 저도 이런 타점을 정말 신경 써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걱정 마시고 좀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셀비온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